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의 내용은 정육면체 만들기입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고 컴포네임에 정육면체 만들기라고 쓸게요. 자, 소사이얼 HD 1910-1080 규격 확인하시고 5초로 하겠습니다. 듀레이션 5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하시고 OK 누를게요. 레이어 메뉴로 가겠습니다. 레이어에 뉴, 솔리드 클릭하거나 레이어 창 여백에 우클릭해서 뉴로 가서 솔리드 체크할게요. 자, 빨간색의 사각형을 꺼낼 건데 위드스는 500, 헤이트도 500 픽셀 규격에 빨간색 사각형을 꺼낼 겁니다. OK 하면 이 사각형 솔리드가 꺼내졌네요.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할게요. 이제 색깔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바꿀 때는 레이어 메뉴 가서 솔리드 세팅 창 여셔도 되고 레이어에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Y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 대화창이 열려요. 색깔만 클릭하셔서 색깔 피커 창에서 파란색을 선택할게요. OK 누르고 New를 눌러줍니다. 지금 상황은 2D 상태예요. X축과 Y축 좌표값이 존재하는 2D 상태인데 꺽쇠 눌러서 펴보면 포지션의 X축, Y축, 스케일의 X, Y 비율값 이렇게 X축과 Y축 값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2D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3D라는 요걸 체크할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하단의 토글 스위치 모드를 클릭하시거나 다 가려졌죠? 다시 클릭하면 3D 속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접어보면 단축키로는 F4키를 누르시면 3D 속성이 나타나요. 자, 여기서 3D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에 XYZ, 스케일에도 XYZ가 열리죠. 3D로 변환하면 화면에서는 XYZ축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X축, Y축, Z축은 어디 있느냐? 이 하단의 뷰 모드도 활성화가 되어서 뷰 모드를 이게 원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패널창 우측에 이 경계 부분을 넓히시면 액티브 카메라라고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커스텀 뷰 1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 확장을 해볼게요. 넓히면 커스텀 1뷰 이걸 누르면 투 뷰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X축이고 얘는 Y축, 이건 Z축입니다. 자, 요거를 그러니까 원뷰로 보겠습니다. 원뷰로 해놓고 X축 화살표를 마우스 클릭해서 쭉 움직이면 이게 서 있는 방향에서 좌우로 움직여요. 그런데 세로축 화살표를 위아래로 하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살표이고요. 얘는 앞과 뒤, 즉 앞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나중에 카메라라는 뷰를 볼 건데 이게 확대가 됩니다. 밀면 멀어지고 가까이 오면 커지고 하는 그런 원근감의 역할을 해요. 가까이 오고 멀리 가고 이런 3D 입체감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3D 체크해서 Z값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폼을 접어볼게요. 자, 꺽쇠를 접어서 원래 레이어 상태로 돌아올게요. 레이어 상태로 돌아와서 빨간색 이 사각형도 3D 체크할게요. 두 개를 원래대로 딱 맞게 겹쳐 놓겠습니다. 겹쳐주고 자, 파란색 사각형 레이어를 펼게요. 파란색 사각형 레이어 펴주고 Y 로테이션 값 각도를 90도를 넣어줄게요. 엔터 치면 90도 회전이 되지요. 그럼 화면으로 가서 이 화살표에 마우스 얹으면 Z라고 표시가 되지요. 쭉 밀어서 여기 끝면에 닿게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당겨줄게요. 당겨주면 여기 이제 모서리 선 부분이 맞춰졌어요. 자, 두 면이 맞닿게 이렇게 딱 맞게 위치해졌어요. 이걸 더 섬세하게 보는 방법이 하단에 원뷰라고 되어 있는데 투 뷰를 체크할게요. 그러면 다른 각도로 액티브 카메라 각도로 얘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원래의 모양이고 카메라 각도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요거 간격이 좀 생긴 게 보이시죠? 간격이 좀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서 맞춰주셔도 돼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또는 방향키로 섬세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맞게 이렇게 맞춰주고, 자, 요거를 왼쪽에 이 꺽쇠를 닫아서 이 파란색 사각형을 컨트롤 D를 누를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자, 좀 내려주고 이 화살표를 또 당겨줍니다. 당겨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또 여기 떨어진 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상태인데 50% 확대할게요. 50% 확대해서 너무 당겼네요. 살짝 우측 여기를 보면서도 밀어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사각형도 복제해서 여기 앞면도 세워줄게요. 자, 요것도 컨트롤 D에서 앞으로 쭉 당기면 여기 면이 이제 만들어졌죠. 또 살짝 뒤에 있는 컬러가 보이는 여기서 맞추셔도 돼요. 방향키로 요렇게 이 부분 파란 선이 보이죠? 여기 방향키 왼쪽 방향키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정확히 맞춰주시고 또 위에 부분을 덮어야 되니까 또 이 파란 사각형을 복제할 거예요. 컨트롤 D로 복제하고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Y를 눌러서 여기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오케이 해주고 뉴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를 꺽쇠를 펴서 각도를 달리해서 덮을 겁니다. 트랜스폼 펴시고, 자, 이 Y축 로테이션 값은 0도로 만들고 X축 로테이션 값을 90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라가고, 자, 저쪽으로 당겨서 뚜껑을 덮을게요. 저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틈 뜨는 게 보이시죠?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서 딱 맞출게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로 방향키로 하셔도 돼요. 오른쪽 화살표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덮었어요. 자, 여기서도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덮어졌네요. 다시 요걸 아래 바닥면도 맞춰야겠죠? 그럼 여기 꺽쇠를 접어줄게요. 그리고 요 노란색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복제를 했죠? 하나를 끌고 내려옵니다. 바닥면도 맞추겠다. 방향키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 정확히 얘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내려주고 왼쪽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줬다면 더 정교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살짝 여기 선이 오버랩 된 게 보이시죠? 요거 선택해주고 살짝 저쪽으로 밀어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래면도 다 모두 확인하겠다. 이 컴포지션 우측 하단에 커스텀 뷰가 있죠? 커스텀 뷰를 꾹 누릅니다. 자, 여기서 프론트. 자, 프론트는 앞면, 레프트, 옆면, 탑, 백, 라이트, 바텀 이렇게 모든 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커스텀 뷰로 돌아갈게요. 오른쪽은 오른쪽 컴포지션을 클릭해주고 액티브 카메라를 선택했어요. 왼쪽은 클릭해주고 왼쪽 컴포지션 클릭해주고 커스텀 뷰 1 오른쪽은 클릭해주고 액티브 카메라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 모션 값을 넣기 위해서 카메라도 꺼내고 널도 꺼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션 값을 넣기 위해서 레이어 메뉴로 갑니다. 뉴로 가서 카메라 체크할게요. 자, 카메라 1에 프리셋 사전 설정 값이 50mm 짜리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기본 값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 가서 뉴로 갑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를 하나 꺼낼게요. 널 오브젝트는 비어있는 투명한 오브젝트인 거죠. 그러면 이거 중심값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에 앵커 포인트 도구 클릭해주고 중심 앵커점을 센터로 옮길게요. 자, 오른쪽도 보시면 이게 도형의 센터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도구로 간 다음 널 오브젝트도 자, 이 중심점을 끌고서 이렇게 도형의 중앙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도 3D에 체크할게요.
자, 이 널 값의 카메라의 레이어를 이 휩기호가 있습니다. 돼지꼬리를 기억하시고 휩기호라고 명칭이 있고요. 얘를 끌어다가 널 레이어에 연결을 해주면 자, 널이 카메라 원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널에다가 그 모션 값을 넣으면 카메라가 널을 따라 움직이도록 페어런트 시킨 거예요. 자, 카메라 원의 페어런트 링크라는 항목을 보면 one.널1이라고 널1 레이어와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페어런트 시킨 거고요. 돼지꼬리를 옮겼더니 널1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널1에 모션을 넣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값을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화면 하단에 원뷰로 돌아갈게요. 원뷰로 돌아가서 자, 살짝 틀어진 거예요. 이때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뷰로 돌아가고 자, X축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X 로테이션 값은 X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회전하는 값이죠. 또 Y 로테이션은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돌아가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하고 뭔가 면이 살짝 덜 맞닿는 게 보이시죠? 자, 회전해주고 이렇게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회전해볼게요. 회전해주고 또 Z 로테이션도 이렇게 회전해볼게요. 자, Z 로테이션은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죠. 360도 각도로.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도 좀 방향을 맞춰주겠습니다. 이것도 맞춰주고 이렇게 돌려서 얘도 좀 맞춰주고 얘는 좀 당겨서 올려주고 옳지, 면이 맞닿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드는 중에 이 면을 수정하셔도 돼요. 위치를 0초 프레임에 놓고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에 체크하겠습니다. X축 값 이렇게 움직이면 X축을 중심으로 앞뒤로 굴러요. 자, 0도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Y 로테이션 값 이렇게 누르면 Y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빙글빙글 돌죠. Z 로테이션 값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이 널 값의 중앙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럼 원래 값으로 좀 돌아가고 자, 여기 위치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션을 취해 볼게요. 컨트롤 2초 프레임에 플레이드 놓고 X축을 중심으로 돌고 Y축을 중심으로 돌고 자, Z축을 중심으로 돌게 이렇게 돌겠습니다. 그리고 Shift 4초 키프레임에 클릭해주고 X축 돌려주고 Y축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리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해주고 F9키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약간 더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들다가 수정할 수 있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면의 위치를 수정도 가능합니다. 돌리다 보니까 하나가 약간 오버된 게 보이네요. 여기가 여기 이 면이 좀 오버돼 있고 여기는 좀 부족하죠. 그럼 방향키로 오른쪽 화살표 키로 또는 이 화면에다 직접 직관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맞춰 주셔도 돼요. 그리고 플레이를 수동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물 만들어 놓고 나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클릭해주고 레이어 창에 꺽쇠를 닫아줄게요. 이 6개의 면에 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물론 가능합니다. 사진, 글자, 영상이 모두 가능한데 자, 이렇게 내려주고 널 값을 펴주고 여기 있을 때도 이 X축 로테이션, Y축 로테이션 값을 조정해서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 멈추겠습니다. 이쪽 두 면을 보이게 하고요. 이 면에 영상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젝트의 여백에다 더블 클릭해서 준비해 놓은 영상 6개를 가져올게요. 자, 준비해놓은 영상 소스 6개를 준비해 놓은 영상 소스 6개를 가져옵니다. 임포트 시키고, 그러면 만들기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2개의 면을 보이게 다시 돌아왔고, 자, 이쪽 면에다가 자, 레이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레이어를 파란 사각형 이 부분에다가 순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첫 번째 영상을 Alt키를 누르고 이 아이콘을 레이어에 색깔 있는 이 부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여기에 영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방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이니까. 자, 얘도 도형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줄여서 맞춰주고요. 또 빨간 도형 선택해주고 두 번째 이 영상을 Alt키를 누르고 이 아이콘을 찍어서 끌어다가 레이어의 빨간 사각형 부분과 일치해줘요. Alt 이동. 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또 줄여서 빨간 사각형 위치에 여기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살짝 줄여서 맞춰주고 또 이 Y 로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또 이 면에다가 또 영상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Z 로테이션을 한 번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워졌습니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세 번째 영상을 Alt 이동해서 여기다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세워졌지요? 자, 요거 바른 위치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얘를 늘려서 사각형에 맞춰줍니다. X 로테이션을 하면 세로로 굴려지지요. 자, 이 노란색 면에다도 영상을 넣어볼게요. 자, 노란색 여기를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다른 영상, 5번째 영상을 끌어다 Alt 이동해서 맞췄습니다. 그럼 얘를 조절해서 또 도형 크기에 맞게 조절해서 여기다 이렇게 안착시켜 줍니다. 이 영상을 다 맞췄네요. 살짝 수정도 하고 X 로테이션도 굴려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다 맞춰졌어요. X 로테이션도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리고 모션을 넣어놓은 상태의 면에다가 영상을 넣었고 이제 기준파 처음에다 놓고 플레이 해보면 크리잖아. 자, 이 각 영상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가 들리니까 레이어에 있는 이 스피커, 이 영상 사운드 스피커를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면에 정육 면체에 글자를 넣으실 때는 새로운 컴프가 필요합니다. 이 오브젝트 창 이 하단에 뉴 컴프 창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문자라고 입력할게요. 문자라고 입력하고 위드스를 400에 헤이트를 400짜리의 컴포지션을 꺼낼게요. 오케이 해주면 작은 컴포지션이 꺼내졌어요. 화면을 50%로 확대해보고 그냥 글자를 쓰면 글자가 투명하게 들어가요. 배경이 투명하게 정육면체에 글자만 들어가고 솔리드를 하나 꺼내서 글자 작업을 하시면 색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어 창에 우클릭해서 뉴 솔리드를 하나 꺼냅니다. 솔리드도 400에 400픽셀짜리에 솔리드를 꺼낼 거예요.
배경은 파란색으로 하고 이 위에 솔리드 위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T 문자 도구로 가서 화면에다 클릭하고 애프터 이펙트에 A라는 글자를 넣어줄게요. 자, 이 글자는 여기서 늘리셔도 되고 우측에서 픽셀로 규격을 조절하셔도 되고 여기서 100픽셀 정도 됐네요. 110픽셀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110픽셀 정도 입력해주고 자, 가로폭을 이렇게 세로폭을 임의의 크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자, 이게 만들어졌죠? 문자에. 이걸 입력을 하신 후에 컴프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정육면체 만들기 컴프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할게요. 여기로 돌아왔죠? 그럼 이 면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면을 하나 선택해주고 좀 X축으로 이렇게 돌릴게요. 여기 면에 글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문자 컴프를 자, 레이어 창에 해당하는 면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의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문자 컴프를 끌어다가 여기 아이콘끼리 만나게 해줍니다. Alt 클릭. 자, 글자가 그 면에 들어가죠. 사이즈를 좀 크게 늘려야겠네요. 자, 늘려서 면에 맞추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6개의 면에 이렇게 굴려보면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게 보이는데 사이즈 조절해서 또 맞춰줄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죠.